아, 네, 오늘은 현주생각, 창조적 생각 키우기, 이제 2026년, 이 되었는데요. 현주생각 함께하는 2026년,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편인데요. 작년에 우리가 했던 책의 작가와 같은 작가입니다. 이번 책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의 책보다는 이 책이 훨씬 더, 어, 뭐라 해야 되지? 직접적인 어떤 그 관계, 나와의 지금의 관계와 연결시키기에는 훨씬 좀 편한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전체 한번 목차를 보고 오늘 내용을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보면, 어, 그, 공지사항에 보면 링크가 하나 있죠? 여기 보면 연간 계획이 쫙, 그, 적혀 있는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링크로 걸려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출력하셔가지고 가져 계셔도 되고, 아니면 책의 목차를 이렇게 가지고 책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기본 세팅은 저는 이렇게 10장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훨씬 더 책을 만나기가 편한 나의 상태가 되겠죠. 목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목차가 있죠. 자, 1장. 오늘 우리가 만날 목차는 마음은 내가 아니다 편이에요. 마음은 내가 아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내 마음이 왜 이래? 내 마음이 왜 이럴까?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보면 우리가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편에서도 고통체라는 말을 어,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에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내 삶에서의 어떤 고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작년에 이야기했던 고통체를 조금 더 편안한 상태로 이렇게 한번 더 만나보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3장,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한다. 편이 있고요. 그리고 4장, 마음은 지금을 교모히 회피한다. 아, 그래서, 어, 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무의식적인 거, 상태, 그리고 불안에 대한 거, 그리고 과거에 나는 이랬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어, 나의 상태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5장에는 지금 여기에 깨어 있다는 것에 대한,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잖아요.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좀 분리시켜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설득을 한다, 이야기를 설명을 해준다라는 이런 도입 부분이고요. 5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딱 중심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6장부터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몸 안에 뿌리 내리기, 그 다음에 7장에서는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기, 자, 8장에서는 성숙한 인간관계, 그리고 9장에서는 행복과 불행을 넘어선 곳에 평화가 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내맡김의 지혜. 어떻게 보면
이 지금 1장에서 10장까지의 이 쭉 목차를 보면 저의 개인적으로의 경험도 이 순서대로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지금 지나고 나서 이 목차를 이렇게 보니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올 한 해 1년 동안 책을 이렇게 만나면서 마지막 그 10회차가 12월 5일이거든요. 이때 다시 1장부터 쭉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나의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을 텐데요. 이번 2026년은, 그 조금 실천해야 되는 한 달 동안 내가 실천해야 되는 어떤 과제를 저는 좀 드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실천하면서 따라와야지만 12월에 이 내맡김의 지혜 편을 만났을 때 내가 1장부터 10장까지의 그게 쭉 그 뭐라 해야 되지? 나로서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책으로만 읽으면 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실행했던 제가 2024년에 PDS 다이어리를 했잖아요. 마찬가지 이 PDS 다이어리도 제가 작년에 3년 차를 쓰고 올해는 구입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구입을 했어요. 왜 구입을 했냐면 다른 테마로 제가 쓰기 위해서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3년이 지나니까 또 다른 섹션이 생기더라고요. 마찬가지 이 제가 이번에 책은 그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는 작년의 책은 이런 어떤 애고, 그 다음에 의식, 그 다음에 이런 고통체, 그래서 나는 삶의 목적에서 어떻게 깨어나야 되지에 대한 거를 조금 넓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 책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해서 실천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와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PDS 다이어리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쭉 연결해서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쓰신 분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행의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책부터 먼저 만나고요. 자, 첫 번째 소목차를 보면 1장 마음은 내가 아니다 해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27페이지에 깨달음을 막는 가장 큰 장애 편에 보면 진정한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요? 자, 여기에 거의 27, 28, 29의 내용이 전체예요. 그냥 이 책의 내용이 전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실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진정한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요? 30년 동안 길가에 앉아서 구걸해온 거지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한 푼 줍쇼라는 말을 나지막이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거지가 내밀고 있는 낡은 야구 모자에는 가끔씩 동전이 떨어졌습니다. 지나가던 한 행인이 거지에게 말했습니다. 난 가진 게 아무도 없으니 적선도 할 수가 없구려. 그런데 당신이 걸터 앉아 있는 그건 뭐요? 이거 말이요? 그냥 낡은 상자일 뿐이죠. 난 늘상 이 위에 앉아 있었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쭉 난 이 상자 위에 앉아 있었소만 행인은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 안을 들여다 본 적이 있소? 그건 봐서 뭘 하게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을 한번 들여다보시구려. 행인이 다그쳤습니다. 거지는 마지못해 상자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상자 안에는 놀랍게도 황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 또한 여러분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야기 속의 행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것들과 그 내부를 들여다보라고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들여다보라고 말하는 것은 이야기에서처럼 여러분과 분리되어 있는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내면 말입니다. 누군가 난 거지가 아니요 라고 항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물리적으로 풍족하다고 해도 존재의 기쁨과 흔들리지 않은 평화라는 참된 재산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는 아직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지처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충만한 기쁨의 조각들을 자신의 가치나 안전이나 사랑을 외부에서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아니, 세상이 제공하는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보물상자를 우리 내면에 이미 갖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아무리 다가가도 붙잡을 수 없는 초월의 세계가 아닙니다. 깨달음이란 자신의 존재와 하나됨으로써 느끼는 자연스러운 상태일 뿐입니다. 자, 여기에 한번 줄을 쫙쫙 그어 놓으시겠습니까? 깨달음이란 자신의 존재와 하나됨을 느끼는 자연스러운 상태일 뿐입니다. 어떠한 힘 앞에서도 부서지지 않는 그 무엇, 겉가죽의 나보다 훨씬 위대한 그 무엇의 상태입니다. 내 이름과 모습 뒤에 숨어 있는 본래의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 상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둘러싼 세계로부터 단절된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스스로 외로운 섬에서 여기게 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하고 안팎으로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전체적인 핵심이 여기에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제일 처음에 에피소드가 있었죠. 행인이 그, 어, 거지를 보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어, 뚜껑 안을 한번 상자에 매일 거기 앉아있는, 걸터 앉아있는 상자를 한 번이라도 들여다 본 적이 있어? 그랬더니, 뭐, 그거 봐서 뭘 하게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보세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션이조님, 루치님, 정현님이께서 당신 안에 당신이 얻고자 하는 그것이 있어. 그걸 한번 잘 들여다 보세요. 그랬더니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 뭘 들여다 보라 하는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한번 열어보세요라고 행인이 다그치는 거예요. 당신 안에 나를 한번 열어보세요라고 하는데 마지못해 이제 안 하니까 다그치잖아. 안을 한번 들여다 보시구려 했는데 행인이 다그치니까 거지는 마지못해 상자의 뚜껑을 들어 올렸다라고 해요. 근데 웬일입니까? 상자 안에는 놀랍게도 황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예요. 자,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PDS 다이어리를 3년을 썼고, 3년을 쓰고 나서 이제 그만 써야지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사무용 다이어리를 구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다른 프로젝트가 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다시 PDS 다이어리를 사고, 또 새롭게 1년 차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런 나의 느낌과, 그리고 또 제가 3년을 했던 게 뭐가 있냐면은, 기도 일기를 쓰는 게 3년을 했고, 여러 가지 제가 소렌 스터디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어떤 3년을 무언가를 꾸준히 했을 때 나한테 오는 이 현금이 있더라라는 거죠.
제가 이 올해 지금 신학기를 지난 2월부터 준비를 하고, 이번 주에 제가 첫 주차 신학기를 이렇게 지나고 왔는데요.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어, 제가 유치원에서도 쓰는 마음을 담는 이게 일기가 있고, 매일 이렇게 쓰는 아이들을 만나는 그러니까 유치원에 대한 이야기만 제가 먼저 드리면, 이게 제가 업무 수첩으로 처음에 썼다가 지금은 이제 이게 MKY에서 선물 주신 BOD 다이어리인데요. 이게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지금 다 써가지고 그 가을님께 노트를 다시 사이즈를 제작해서 여기다가 꽂아놨고, 여기에는 또 옆에는 매일 이렇게 지금 써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는 뭐냐면은 아이들의 전체 9개 학급을 쓰고 아이들이 결석한 아이들, 늦게 오는 아이들, 왜 결석했는지, 왜 늦게 오는지를 이렇게 다 체크를 하고 나면 여기에다가 그에 대한 나의 오늘 하루의 마음에 대한 거를 약간 기도일기처럼 여기다 이렇게 매일 적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쭉 적었죠? 자, 이렇게 했고 제가 신학기를 만났잖아요. 자, 신학기에는 항상 반편성을 한다, 담임 배정을 한다 하면 민원이 항상 그 부분에서 생겨요. 반편성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왜 이 선생님이 담임이 되었어요? 매년 만나는 민원이거든요. 이렇게 현장에서 있으면. 그런데 너무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올해는 민원이 0%예요. 반편성에 대한 민원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담임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 하나도 없었고, 또 놀라운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마지막까지 내일 OT인데, 2차 OT인데, 담임은 다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그 3세, 그러니까 5살 반에는 8시간 그 지원교사를 채용을 해서 투담임으로 투담임은 아니지만 한 분의 담임과 지원 선생님이 계시는데, 한 분이 내일 2차 OT를 해야 되는데, 한 분이 안 구해주셨어요. 채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내일 부모님들한테 인사를 해야 되는데, 교사가 결혼이 생겼다. 이건 굉장한 큰 리스크거든요. 지금 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근데 저는 마음에 걱정이 없었어요. 왜? 어, 좋은 선생님이 오실 거니까. 그래서 저 이사님은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했는데 제가 설날 때 설 인사로 뭐라고 카톡을 보냈냐면은 어,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사님은 왜, 왜 교사 채용을 나만 고민하고 있지? 원장님은 그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주지 않으시지라고 서운해 하셨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때로는 고민을 함께 해서 그걸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이사님의 고민에 더하기, 저의 고민을 같이 더하면 이 고민이 무거워져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사님의 고민 더하기 희망을 여기 플러스를 시켰다. 그러면 이게 0이 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좋은 교사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어, 걱정하지 마시고 설 연휴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라. 왜냐면 설 그 주가 2차 OT였거든요. 설이 3일 쉬고 이틀 뒤에 토요일이 학부모님들에게 반배정과 그 다음에 담임교사를 소개하고 지원교사를 소개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금요일에 지원서가 하나 들어왔어요.
하나 들어오고 아침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3시에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그날 채용 확정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부모님께 함께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선생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신기한 일이 있어요. 이제, 이제 그게 1차 한 주가 지나갔잖아요. 저희는 또 방과후 선생님이 3분이 계세요. 근데 방과후 선생님이 또 특별한 수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분은 수학 수업을 하시고 한 분은 미술 수업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4시간으로 채용을 하는데 한 분이 안 구해지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거에 대한 신청서와 상담 그게 이제 나가는 날이었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나가는데 한 분이 안 구해졌으니까 미술 수업을 하실 선생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퇴근하기 직전에 이사님이 매우 기분 좋게 아니, 그 전에 지원서는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마땅한 선생님의 지원서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면담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어제 퇴근하기 직전에 이제 교사회의 다 마치고 엄청 기분 좋게 지원서 한 부를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원장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이력이 너무 이런 이력을 볼 수 없는 지원서가 들어왔어요. 이 선생님이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통신대학교 방송통신대 유아교육과를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방과 후에 4시간 채용을 하는데 이 선생님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미술을 맡길 선생님을 지금 찾는데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선생님이 들어오셨네? 아니, 국립대 미술교육과, 사범대 미술교육과를 들어가서 방통대 유아교육과를 다시 들어간 이런 이력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유치원의 방과후 교사를 지원을 했네? 근데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면접 보기로 했어요. 네, 이런 일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황금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라고 보시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떡하지? 좋은 선생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안 들어와서 어떡하지? 이 마음을 낸 게 아니라 매일 유치원에 출근해서 썼던 이 일기, 여기에 기도 마음을 담는 일기에 보면 좋은 선생님이 과 인연이 된다라는 내용을 계속 적은 거예요, 여기. 그리고 그게 대한 제 마음의 걱정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아, 교사가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3년 동안 제가 기도 일기를 꾸준히 썼던 지금의 이 거죠. 10회차. 여기 보면 10장에 내맡김의 지혜라는 게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오신 분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밑줄 빡 꺼 놓으세요라고 해놓은 게 있잖아요. 28페이지의 맨 밑에 줄. 깨달음이란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아무리 다가가도 붙잡을 수 없는 초월 세계가 아닙니다. 깨달음이란 자신의 존재와 하나 됨으로써 느끼는 자연스러운 상태일 뿐입니다.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좋은 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 이건 걱정할 게 없는데, 그래서 올해도 더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데, 이것만 계속 작년 말부터 여기다 썼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학급 편성, 반편성, 담임 배정에 대한 민원이 0%, 좋은 선생님이 기적과 같이 그 전날 채용이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유, 그걸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
이거는 진짜 이 에너지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어, 이 나의 에너지의 이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이 에너지가 이렇게 나와 연이 되는 무언가 상태를 만들어 준다라는.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경험을 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그 이전부터 제가 이렇게 글쓰기를 하면서부터 계속 훈련을 해왔던 상태에서 일어났던 상황이 생겼을 때 제가 실천할 수 있는 그 가동 에너지가 훨씬 더 커진 거죠. 근데 제가 글쓰기를 하나도 안 했던 사람이고 읽고 쓰기를 안 했던 사람이면 이렇게 제가 쭉 하는 힘이 약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올해는 실천을 한번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올해는 한 달 동안이라도 아니라도 이거는 일기의 개념과 달라요. 일기의 개념과 다른데 내가 어떤 나의 마음을, 그러니까 뭐 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를 좀 한 발 앞으로 보내놓고 내가 바라는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당장 앞에 내어진 과제도 그렇고 아니면 먼 미래도 그래서 너무 멀게 보지 말고 오늘 하루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담는 거. 만약에 오늘 하루 나의 에너지를 이렇게 좋게 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런 어떤 것들을 잘 행하고 싶어. 이런 상태면 그것이 이루어졌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올립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아이에 대한 걱정이 있으면 내 아이의 마음이 평안해짐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립니다. 이렇게 이거를 매일 한 문장이라도 쓰는 것을 쓰는 게 이번 3월의 과제예요. 어, 대신에 토요일, 일요일은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그래서 오늘부터 쓰기를 결심했다 하면 오늘은 토요일이고 일요일이잖아요. 평일 기준 5일만 쓰세요. 왜냐하면은 토요일, 일요일은 나에게 좀 쉼을 주는 날이거든요. 근데 정현님은 달라요? 정현님은 출근하시잖아요, 오늘. 그럼 출근하시는 날 기준으로는 쓰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출근하는 날 기준으로는 기도 세 권을 세트로 써요. 이거는 유치원에서 쓰는 거고 출근하기 전에 쓰는 두 권의 노트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소렌 스터디에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까지 가면 너무 너무 많고 그것까지 다 필요 없고 저희가 현주생과 창조주 생각 키우기 2026년 버전에서는 자 황금 상자는 내가 앉아 있어요. 내 엉덩이 밑에 깔려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내 마음 안에서 찾는데 내 마음을 하나하나씩 좀 정갈하게 정돈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가 지금 오늘 드렸던 그 3월의 과제예요. 이것을 하신 분들, 2026년에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책과 더불어 실행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셔야지 10회차의 이 올해는 10장 내맡김의 지혜에 다다랐을 때 여기 보면 소목차 두 번째 보면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마음의 에너지에서 영적 에너지로의 나로서의 상태의 기본 세팅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책을 읽고 끄덕끄덕 이거 아니에요.
실천편이에요. 실천편.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몇 년, 이거 지금 내면 소통에서 시작해서 이게 2023년 내면 소통, 2024년 PDS 다이어리, 2025년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2026년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내면 소통에서 PDS 다이어리,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는 3년 시즌 1이 끝났어요. 2026년부터는 시즌 2가 다시 1년차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세팅으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나의 실행에 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시즌 1에 머물러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정현님, 어때요? 오늘 첫 번째 시간 이렇게 하고 제가 저는 웬만하면 과제를 잘 안 내드리는 사람인데, 이제는 시즌 2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과제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시간은 어떠셨고, 내 마음의 다짐은 어떠신가요? 듣기 잘했네요. 뭔가 저에게 지침을 내려주신 것 같아 감사히 받아 실천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쭉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 달, 한 달 만나면서 또 서로 나눔을 할 거고, 그렇게 할 건데요. 루티님, 오늘 시간은 어떠셨습니까? 저도 지금 3년 동안 해서 저는 그래도 이게 좀 마음 이렇게 하는 거가 편안해졌는데 그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별로 안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내 아이의 마음이 평안해짐에 감사의 기도 올립니다. 그러면 이미 됐다라는 거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 올립니다 보다는, 내 마음이 평안해짐에 제 마음을 담아 올립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에너지가 맑은 상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바라는 마음을 담는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저도 기도 일기를 처음 썼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쓰고 질문으로 계속 썼거든요. 한 1년 정도는. 근데 이게 좀 맑은 상태에서 이 기도의 마음을 담는다 했을 때는 마음을 담아 올립니다. 아니면 마음을 담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맑은 상태의 이 에너지가 통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의 경우. 그래요. 그래서 요구의 기도보다는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올리는 마음. 왜 우리가 그 땅의 에너지와 하늘의 에너지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면 훨씬 좀, 아직 그 루티님의 자녀들이 그 보면 20, 30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훨씬 더 맑은 에너지가 더 잘 통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천유조님 어떠셨어요? 오늘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시즌 2 첫 번째 시간. 어, 이제 제가 꾸준히 하는 거를 잘 못하는데, 잘 안 하는데, 지금 딱 하나 하고 있는 게 이제 감사일기 쓰는 거가 이제 있었는데, 이게 이제 번호를 매기다 보니까, 매기기 전에도 있었지만, 매기다 보니까 한 1200번 정도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매일 저녁에 써요. 글 쓰는데, 음, 음, 어떨 때는 좀 길게 쓰기도 하고, 이제 조금 쓰면 이제 사소한 거 하나라도 이제 감사를 남기는 건데, 이거는 조금 또 다른 느낌이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저녁 늦게 한 11시 넘어서
하루를 살짝 돌아보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쓰는 건데, 이건 또 조금 다른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는 또 조금 다른 에너지가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천주쌤 기도 일기 쓴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아치스의 책을 보면서 이제 모닝 페이지 아침에 생각나는 대로 쓰기 뭐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게 되면 이제 한 장을 어떻게든 채워 보려고 막 하는 그거는 없었거든요. 그날 아침에 앉아서 생각나는 거를 쭉 썼는데 이제 이거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이루어져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담아서 조금 진짜 맑은 기운을 예, 맑은 기운을 넣는다면 좀 하루가 또 에너지가 또 바뀔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년 그래서 동안 한번 이거는 제가 오늘 네. 드린 미션은 방금 천희조님 말씀처럼 아침에 쓰셔야 돼요. 모든 일을 행하기 시작하기 전에 쓰셔야 돼요. 이건 저녁에 쓰면 이 기운이 안 올라와요. 어,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하루를 시작하기 아침에 쓰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천혜조님도 꾸준히 무언가를 쓰고 계셨기 때문에 1200번이라는 건 굉장한 건데 아무튼 그러면 훨씬 에너지가 잘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읽었으면 써야 되는 거예요. 읽었으면 써야 되고 쓰면 실행이 돼요. 그게 행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 박자가 같이 어우러져야지 이루어지는 거지. 책을 몇만 권 읽어도 내가 쓰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가둬진 지식이니 가둬진 지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안에서 농하겠죠. 농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 이번 올 한 해는 제가 다른 어떤 조금 시즌 2의 1회차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기대되지 않으세요? 올 한 해 이렇게 쭉 했을 때의 12월의 나. 그래서 항상 우리가 11월이 되면 2000 다음 해를 준비를 하거든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해서 12월이 되면 어, 이미 새해가 시작이 돼요. 그때 얼마나 나의 평안이 올까라고 한번 기대를 하시면서 올 한 해 저와 함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그래도 우리가 사진을 하나 찍고 책은 다 구입하셨어요? 자, 오늘 하겠습니다. 네, 책은 반드시 구입을 하시고, 정말, 이번 책은 지난 책에 이어서 실천을 할 수 있는 책이니까 반드시 구입을 하십시오. 자, 사진 찍고 마무리가 하겠습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